오늘 수원 삼성이 또다시 2부 리그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염기훈 감독이 이번 시즌 개막할 때는 모든 경기를 승리해서 무패로 1부 리그로 다시 승격을 하겠다. 되게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벌써 두 번째 패배예요. 심지어 네 번째 경기만에 2승 2패 두 번째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패배가 어떤 팀한테 했냐면 이랜드 그리고 오늘 부산이거든요. 근데 이 두 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팀의 감독들 김도균 감독 그리고 오늘 박진섭 감독들이 기본적으로 1부 리그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감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기훈 감독이 기본적으로 뭐 김도균 감독하고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경기를 구상하는 그런 플랜 그리고 경기에 대처하는 능력 세부적인 전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체를 하는 타이밍이라던가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대의 전술에 좀 대응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감독들을 만나면 정말 고전을 많이 합니다. 오늘 경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그 전형적으로 수원 삼성이 하고 싶은 플랜은 있어요. 어떤 거냐? 왼쪽에 있는 전진우 중앙으로 들어와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풀백이 올라와서 이 공간을 채워줘요. 그러면 3백이 되거든요. 이렇게 3백을 만들고 중원에 4명의 선수를 배치하겠다. 이게 염기훈 감독의 플랜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플랜 자체가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를 봐도 자주 나오는 플랜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보면 이정효 감독도 뭐 비슷하거든요.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혹은 앞쪽에 있는 이희균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엄지성이 좀 중앙으로 들어와 준다거나 하면서 가운데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를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감독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선수의 위치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포백이지만 경기 시작하면 3백이 되고 중앙에 몇 명의 선수를 둔다. 이런 이야기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의 뭔가 움직임 그리고 세부적인 플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랑 수원의 가장 큰 차이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거든요. 광주도 가운데 지역에 정우현, 이희균, 뭐 최경록, 이건희, 엄지성, 두현석 중앙이 많은 선수가 배치돼요. 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부산이 수원 삼성이 볼을 조금 더 점유하려는 걸 아니까 약간 내려앉습니다. 내려앉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라인 사이사이 공간에서 오히려 선수들이 너무 밀집하면 다른 그 부산의 선수들도 가운데로 밀집할 수가 있잖아요. 공간이 기본적으로 되게 좁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공간을 무너뜨리려면 뭐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주고 끌어내고 들어가고 다시 따라가고 그러면 또 끌어내면서 수비 끌어낸 다음에 공간 활용하고 뭐 이런 것처럼 중앙에서 선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을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수원 삼성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볼 점유율 수원 삼성이 62%예요. 부산은 38%. 근데 슈팅은 수원이 18개, 부산이 16개입니다. 점유율 대비 슈팅 횟수가 차이가 안 나죠? 오히려 유효 슈팅은 부산이 1개 더 많아요. 10개. 이 뜻은 수원 삼성이 볼만 점유했지 볼을 점유한 다음에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플랜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 중원에 많은 선수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뭐 퉁가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진우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뭐 중원에 선수가 많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줄 만한 그런 플랜이 없으니까 계속 볼을 좀 돌립니다. 볼 돌리다가 이 안쪽으로 볼을 투입하는 순간 중앙 지역에 선수를 못 끌어내서 가만히만 서 있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상대는 그냥 볼을 걷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반복이거든요. 중앙에 선수만 많았지 주고받는 플랜이 없어요. 이런 장면 수원 삼성 경기에서 꼭 한 두세 번은 나와요.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우리 선수들도 많고 상대 선수들도 많아서 여기 안에서 막 우당탕탕해요. 우당탕탕. 공간도 거의 없죠. 그러다가 슈팅 한번 못 해보고 상대가 그냥 볼을 걷어냅니다.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중앙 지역에 일단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밀한 패턴 플레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플레이가 제대로 안 나오죠. 주고받는 과정에서 요 라인 사이에서의 플레이가 안 좋으니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염기훈 감독이 이정효 같은 그런 축구를 하고 싶다면 그냥 중앙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것에 더해서 상대를 끌어내고 유기적인 움직임이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조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성향의 축구를. 근데 여기서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중앙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했어요. 뭐 퉁가라, 전진우, 카즈키, 이종성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가 내려앉아요. 여기서 이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할 때 광주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도 본인들이 볼을 빼앗겼을 때 수비 라인이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요 앞 공간에서 볼을 다시 빼앗아 오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해서 그냥 공격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간격 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간격을 유지를 잘 해놓고 유지를 잘하다가 공격수들이 가담했을 때 볼이 뒤로 흘러나오면 이 공간에서 확실하게 달려나와서 역습을 차단한다. 요게 동시에 수반이 돼야 이 공격을 하다 보면 당연히 턴오버가 나오는 거잖아요. 공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볼을 빼앗아 온다. 이게 이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안 빠르냐, 이거는 이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어쨌든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벤투 감독 때도 벤투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이런 거를 막 영상으로도 그 축구협회에서 만들어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격에서 수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였어요. 그리고 이 속도는 간격이 잘 유지될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습을 당할 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되게 멀어요. 생각보다 중앙에 선수만 많았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따로 놉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이 공격할 때 볼을 끌고 역습으로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로페즈 같은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편안하게 볼 끌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격이 머니까 일단 역습을 허용했죠. 그러면 당연히 수원 수비는 뒷걸음질 치겠죠. 근데 뒷걸음질 쳤을 때 공격을 볼을 가지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빨리 내려와서 요 라인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내려오는 속도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선수들이 요 안쪽 공간으로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컷백이나 안쪽으로 볼을 보내주면 부산이 편안하게 요 앞 공간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부산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부산이 공격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비가 걷어냈죠. 걷어냈는데 수원 삼성의 수비들은 내려와 있고 공격수들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요 앞 공간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편안하게 부산이 달려와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요 앞 공간에서 간격이 멀어지다 보니까 부산 선수들이 공격할 때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와서 그냥 올릴 수가 있어요. 크로스. 이 장면도 크로스가 올라가고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서 골대를 맞추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로페즈가 막 밀고 들어가는데 수원 삼성의 수비수들이 막 뒷걸음질 쳐요. 근데 앞쪽에 있는 선수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당탕탕 하다가 볼이 이 앞 공간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뒤에서 슈팅. 이것도 골대를 맞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한 두 골은 더 먹혔어야 돼요. 이 장면도 로페즈가 뜁니다. 일단 로페즈에게 일단 뻥 찼어요. 그리고 로페즈가 뛰어가니까 로페즈를 따라서 수비수가 끌려가죠. 근데 왼쪽 풀백 성호영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부산의 왼쪽 풀백. 이 다음 장면에서 중앙에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페즈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원 삼성의 수비를 2명 끌고 나가는 순간 수비와 중앙 수비 간의 간격이 벌어졌죠. 근데 만약에 이 미드필더들이 있었다면 뛰어들어가는 이 성호영 선수의 움직임을 같이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쪽으로 뛰어갈 때 편안하게 그냥 패스만 내줘도 너무나 쉽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회가 나와요. 이거 득점 못했는데 득점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염기훈 감독의 이상은 공격적인 축구,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축구, 이런 본인만의 그런 철학들이 있겠지만 그 철학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게 일단 오늘 경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선제골 먹히는 장면이거든요. 그냥 볼이 넘어갔다가 세컨볼이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세컨볼이 떨어질 때 부산 선수들이 달려와서 편안하게 이 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지금 또 3백을 만들고 있죠. 근데 3백을 만들었는데 좌우에 윙백들은 다 또 없으니까 3백은 어설프게 만들어 놓고 측면 수비에 대한 대비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컨볼을 내줬을 때 측면으로 볼을 끌고 나가니까 편안하게 그냥 측면 공간을 허용합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죠. 근데 이미 수비 숫자가 3명밖에 안 되고 내려오는 선수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요 가운데 지역에서 오히려 울산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가고 있어요. 2명, 3명. 수원의 선수들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크로스가 나오고 로페즈가 뛰어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중원에 있는 선수들도 빨리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로페즈가 볼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던 수비수가 또 끌려 나와요. 끌려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안에 공간이 생기죠. 편안하게 안쪽 득점. 이건 사실은 공간이 너무 할 정도로 많이 난다. 3백을 쓴다는 건 어쨌든 좌우 윙백을 내리면 이제 5명의 수비고, 물론 이제 그 수원 삼성은 4백에서 3백이 되는 거지만 수비 숫자가 하나 줄기 때문에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하고 앞쪽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오늘 계속 역습만 당하고, 역습을 당하니까 부산이 볼 점유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유효 슈팅은 수원보다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수원 삼성의 간격 유지, 수원 삼성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전방 압박 등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염기훈 감독의 약간 경험 부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이 플랜 자체가 약간 부족하다는 것도 느껴져요. 사실 수원 삼성이 급하니까 마지막에 공격수들이 막 그냥 앞으로 뛰어가요. 그런데 뒤에서 한 명의 선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공격수들이 앞으로 뛰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산이 한 명 정도는 앞에서 견제를 하게끔 만들었죠. 박진석 감독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격수들만 앞에 막 뛰어갔지 이 안으로 볼을 건네주려면 볼을 주는 선수가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여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수들은 앞으로 뛰어가는데 볼을 앞으로 붙여주지 못하고 백패스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 여기서 이제 또 볼을 받았는데 가운데에서는 또 볼을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측면으로 돌려요. 바쁜 와중에 볼을 계속 돌려요. 돌리다가 측면에서 또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주고받으면서 오다가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러다가 이미 중앙에는 선수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급해 죽겠는데 한 번에 볼을 올리는 그런 모습도 못 보여주고 공격 숫자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게 왜 반복이 좀 되느냐, 이거는 뭐 염기훈 감독의 경험 부족 뭐 이런 거겠죠. 아무튼 뭐 수원 삼성이 오늘 또 지면서 다이렉트 승격은 이번 시즌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승점 1점 차이긴 하지만 매우 암울한 라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2부 리그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